안녕하세요, 아이스입니다. 오늘은 일전에 구독자님 한 분께서 시아르가오 섬을 세부와 연계해서 어떻게 여행을 하면 좋냐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좀 내용이 많아서 노트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 2019년 말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 고객님께 유료 컨설팅을 해드렸던 일정을 바탕으로 세부와 시아르가오 연계 여행 일정에 대해서 오늘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필리핀 영상을 보면 종종 들어온 영상이 나오는데요. 영화 촬영사 대표님이신 제 단골 고객님께서 저에게 컨설팅을 받고 필리핀 곳곳을 다니면서 촬영을 해주셨던 영상들이에요. 이분께 필리핀 세부와 연계한 시아르가오도 일정을 설계해드렸었고 실제로 다녀오셔서 너무 좋았다고 극찬을 하셨던 일정인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 소개를 해드리지는 못했던 일정이에요. 일단 폴더를 좀 열어서 컨설팅을 해드렸던 일정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필리핀 세부 여행 사업의 경우에는 고객님들께 원하는 여행을 고객님들의 여행 스타일을 파악하는 설문을 기반으로 취향을 파악한 후에 일정을 컨설팅을 하고요. 컨설팅을 한다는 거는 일정부터 시작해서 여행 어레인지부터 쫙 다 하는 거죠. 완료된 일정은 구글 달력에 넣어드려서 좀 더 쉽게 그리고 스마트하게 여행을 다니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일정이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님 여행을 컨설팅 해드렸던 일정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 하반기 중 날씨가 좋은 기간을 추천해달라고 하셔서 10월을 추천해드렸어요. 필리핀 세부 같은 경우 7월부터 12월 중 방문을 계획하실 경우에 10월이 날씨가 가장 좋은 기간입니다. 날씨가 가장 좋다라는 의미는 비가 적게 오고 바람이 가장 적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총 9일의 일정으로 세부와 시아르가오를 여행했고요. 시아르가오는 3일, 세부는 6일 정도 여행하는 일정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첫날 일정은 세부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오후 비행기를 타고 시아르가오 섬으로 이동하는 일정이에요. 세부에서 약 1시간 반 거리에 위치해 있는 보호관과 헐밋코브를 방문하는 일정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세부에서 좋은 곳은 거의 다 가보신 분이세요. 웬만한 곳에는 만족을 잘 못하는 분이신데 막탄을 제외하고 가깝지만 좋은 뷰를 볼 수 있는 곳을 추천해달라고 하셔서 추천드렸던 일정입니다. 이분은 막탄도 가보셨는데 막탄은 개인적으로 되게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보호관 리버크루즈라는 투어는 마치 아마존 같은 맹그로브 숲으로 이루어진 강을 따라 바다까지 나가서 유리 같은 바다에서 스노우클링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투어예요.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서 산호초가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마 파도가 없는 잔잔한 날 가서 스노우클링을 하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만 봐도 물 밑에 한 10m까지는 다 보여요. 그 정도로 굉장히 깨끗한 곳이에요. 막탄만 매번 가시는 분들 이 바다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고 아이들이 이런 데서는 못 놀 거라고 어른들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계속 그 워터파크 내에만 아이들을 놀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대자연의 아이들 노면은 싫어할 것 같지만 정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랑 엄청 친했던 저랑 캐나다에서 같이 어학연수를 했던 형님도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오셨었을 때 제가 여기를 데려갔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헐밋코브는 필리핀 현지인들이 시크릿 해변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산 절벽 아래에 형성되어 있는 해변이고요. 해변을 즐기기에도 스노우클링을 즐기기에도 정말 너무 좋은 곳입니다. 보호강 투어 시 글라스 버튼 보트라는 투어를 추가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걸 선택하면 보호강 리버크루즈 투어가 끝나고 헐밋코브까지 가서 일정 시간 동안 머물거나 스노우클링을 할 수 있어요. 날씨가 좋은 날 헐밋코브를 방문한다면 믿기 어려울 정도의 아름다운 해변을 경험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그런 아름다움을 체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보호관과 헐밋코브는 필리핀 세부의 썰물과 밀물 시간을 잘 확인하고 방문하시는 게 좋아요. 둘 다 썰물에서 밀물로 변하는 시점에 방문하시는 게 가장 해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수를 영어로 타이라고 하고요. 썰물은 로우 타이, 밀물은 하이 타이라고 말을 해요. 구글에 하이 앤 로우 타이 인 세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필리핀 세부의 썰물과 밀물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사이트들을 검색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시간을 확인하신 다음에 해변을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보호관과 헐밋코브는 당일 일정으로 다녀와도 되고요. 1박을 해도 좋은 곳입니다. 숙소는 한국 여행객들은 잘 모르는 루나우팜 리조트를 이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추천드리는 루나우팜 리조트는 마치 필리핀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작은 발리와도 같은 곳이에요. 연인들에게는 정말 강추드리는 곳이에요. 여기가 딱 객실이 패밀리 타입 빌라 하나 그리고 커플들을 위한 빌라 하나 딱 독채 2개밖에 없어요. 수영장이라던가 앞에 펼쳐진 산속
계곡의 모습이 밤에는 반딧불로 볼 수 있고요. 정말 너무너무 예쁜 곳이에요. 정말 제가 발리도 가봤지만 정말 발리에 왔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좋더라고요. 이 리조트는 좀 아쉬운 게 있다면 호텔 예약 플랫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고다, 부킹닷컴, 그리고 호텔스컴바인 이런 애들을 통해서 예약을 할 수가 없고, 이 루나우팜 리조트 사장님께서 운영하는 페이스북 또는 이 사장님 연락처로 직접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아쉽게도 현재는 태풍 피해로 보수를 하고 있어서 운영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다시 세부로 돌아와서 둘째 날은 국내선 항공을 이용해서 시아르가오 섬으로 이동하는 일정입니다. 시아르가오에서 총 3일간을 머무는 걸로 계획하고요. 오전에는 서핑 교육을 받고 오후에는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는 일정입니다. 제가 여기서 서핑을 해봤는데 저도 좀 체력이 좋은 편인데 하루 종일 서핑을 교육을 받게 되면 그 다음날은 아예 투어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몸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 같은 초보들은 오전에는 받고 오후에는 여행을 하는 일정으로 하면 좀 부담스럽지 않게 서핑도 교육받고 시아르가오 주요 관광지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동수단을 좀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도착한 시아르 공항에서 숙소까지는 시아르가오 현지 여행사 픽업 서비스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항 앞에서 저와 메이슨처럼 오토바이를 렌트해서 이동해도 되지만 일반적인 여행객들은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오토바이를 바로 빌려 이동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대신 도착한 숙소에서도 오토바이를 빌릴 수가 있어요. 머무는 기간만큼 여유 있게 렌트를 하셔서 시아르가오 섬을 여행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면허증이 없으신 분,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이 어려우신 분들은 트라이시클 또는 차량을 렌트해 투어를 다니실 수 있고요. 현지 여행사에 그룹 투어를 신청해서 투어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서핑 교육입니다. 시아르가오에서 가장 유명한 서핑 스쿨은 하라나 서핑 스쿨입니다. 하라나 서핑 스쿨은 리조트도 함께 운영하고 있고요. 레스토랑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 머물면서 서핑 교육을 받으면 아마도 굉장히 편리하겠죠? 서핑 교육은 반나절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료증이 나오는 교육은 5일 교육밖에 없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영어로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몸으로 배우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사실 말로 하는 것보다 바디랭귀지를 더 많이 써요. 그래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서핑은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운동인 건 사실인데요. 그만큼 기대 이상으로 재미있는 운동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시아르가오 여행지인데요.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다 보면 시아르가오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렸더니 마닐라의 라유니온이라는 지역들과 많이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아르가오가 관광지 물가가 많이 비싸다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사실 저는 라유니온은 가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지역이고, 시아르가오도 제가 알아서 간 게 아니고 현지인들이 그때 당시에 가장 핫한 여행지 추천해준 곳 중 하나가 이제 시아르가오 여행지였거든요. 요즘 좀 유명한 필리핀 여행 유튜버가 있는데 캐나다에서 돌아오자마자 커플이거든요. 시아르가오하고 라유니온 둘 다 갔어요. 근데 시아르가오를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마닐라에 사는 많은 현지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 중 하나가 시아르가오예요. 어쨌든 라유니온은 나중에 한번 가보고 시아르가오랑 어떤지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여행지는 가치가 있겠죠. 시아르가오는 관광지 물가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해요. 관광지 물가라고 하면 흔히 보라카이, 보호레, 말로나 비치, 그리고 막탄 떠오르는 데가 이제 그런 곳들인데 거기보다는 조금 저렴합니다. 현지 물가는 아닌 건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광지 물가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편이에요. 글로벌 서핑 대회가 시아르가오에서 굉장히 많이 열려요. 서핑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서핑을 딱 드러내고 서핑이 없다면 이 섬을 방문할 가치가 있냐? 제가 봤을 땐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 3일 중 첫날은 시아르가오 내륙의 주요 관광지인 마이신 브릿지와 태양반 케이블을 추천드렸고요. 그 다음 날은 시아르가오 주변 섬인 네키드 다쿠, 구얌 아일랜드를 돌아볼 수 있는 일정을 추천드립니다. 이 고객님께는 여기까지 추천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시아르가오에서 3일 이상 좀 더 여유 있게 있으실 계획을 하신다면 시아르가오 북쪽에 위치한 마푼푸코와 알레그리아 비치, 그리고 남쪽에 위치한 소호통코브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푼푸코는 자연이 만들어 놓은 수영장으로 인스타에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정말 깨끗한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알레그리아 비치는 마치 하와이 그리고 괌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넓은 백사장과 광활한 바다, 와, 그냥 보고만 있어도 감탄이 절로 나오는 곳이거든요. 때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해변, 진짜
진짜 연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해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곳이에요. 소호톤 코브는 해파리와 함께 수영을 할 수 있는 이색적인 관광지이고요. 소호톤 지역의 여러 지형을 함께 감상할 수 있어서 정말 지금도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나는 여행지예요. 요 정도로 시아르가오 일정을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7월에 방문할 계획이라고 하셨었는데요. 서핑이 섬을 방문하는 목적의 전부라면 충분히 가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시아르가오는 서핑을 즐기는 그 파고가 높은 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3월에서 5월 사이, 그리고 9월에서 10월 사이인가 그래요. 그래서 아마 7월에 가시게 되면 그 시아르가오 비수기에 가시게 되는 걸 거예요. 서핑의 목적뿐만 아니라 관광도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아르가오 섬은 다음 기회에 방문하시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아르가오는 필리핀에 있는 섬들 중에서 태풍의 피해를 굉장히 크게 입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많은 곳들이 피해를 입었고 여전히 보수 중인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시아르가오 맛집 영상을 올려놨는데요. 막 제가 올려놓은 맛집들 중에 무너진 맛집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충격을 먹었는데 그 정도로 좀 식당들도 많이 부서지고 그 아름답던 그 야자수 지역도 많이 망가지고 이래서 사실상 관광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요. 필리핀에는 태풍의 피해를 입지 않은 섬들도 방문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니까요. 조금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서 일정을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세부로 돌아와서요. 세부에서는 제가 북부 쪽에 있는 섬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일정으로 설계를 해드렸어요. 일단 세부에 돌아온 6일차에는 바이 호텔에서 1박을 하면서 호텔의 수영장 및 루프탑 바를 즐기며 세부시티의 밤을 좀 만끽할 수 있는 일정, 그리고 조금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일정으로 설계를 하고요. 7일차에는 북부 단반타얀 지역에 위치한 칸다야 리조트에 머물면서 호캉스를 즐기는 일정을 추천드려요. 8일차에는 북부 섬들을 돌아보는 일정인데요. 숙소인 칸다야 리조트 에서 가장 가까운 판타스틱 아일랜드를 시작으로 해서 필리핀의 몰디브라고 불리고 정말 실제로 눈으로 보면 몰디브가 생각이 나요. 몰디브를 연상케 하는 반타얀의 코타비치, 그리고 깊지는 않지만 바다에서 다양한 열대어를 감상할 수 있는 힐라타카 스노클링을 즐기고 아름답게 꾸며진 버진 아일랜드를 관광할 수 있는 일정을 추천드립니다. 버진 아일랜드는 한국인들은 잘 모르는데요. 정말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고요. 여성 여행객들이 정말 좋아하는 곳이에요. 기회가 되시면 꼭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북부 일정은 사실상 한국인들은 잘 모르는 여행 코스예요. 제가 19년 하반기부터 컨설팅을 해드린 많은 고객님들께서 굉장히 만족하셨던 그 여행 코스이기도 해요. 특히 칸다야 리조트는 정말 가격 대비 압도적으로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필리핀 막탄에 있는 대부분의 리조트들은요, 가격 대비 객실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 중에 괜찮은 숙소도 있죠. 샹그릴라라든가 플레인텐션이라든가 두지타니 같은 애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 칸다야는 걔네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요, 가격은 절반밖에 안 되는데 와, 너무 좋아요. 예. 그러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꼭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북부섬 투어를 마치고 다시 세부로 돌아오면서 캄포스텔라 바베큐 시장에서 저녁을 먹고 세부시티 아얄라몰에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파크레인에서 숙박을 하는 걸로 추천을 드렸어요. 파크레인은 그 주변에 있는 퀘스트 호텔 하고 뭐 만다린 호텔, 뭐 이렇게 이제 가성비 좋은 호텔 중에 하나인데 가격 대비 숙소 컨디션이 리모델링을 해놔서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 날 밤 항공으로 한국으로 귀국을 하시니까요, 좀 여유있게 오후에 일어나셔서 너 거기 있을 거야? 오후에 좀 시티 투어를 하고 부사이 쪽에 있는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 제가 추천드린 레스토랑은 라비에 인더 스카이라는 레스토랑을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총 9일의 세부 그리고 시아르가오 일정을 추천드렸었어요. 세부시티는 예전에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는데 시아라오 가든 탑스힐, 레아신전, 그리고 만송이 장미 정원의 코스를 추천을 드렸었어요. 좀 어떠세요? 세부를 연계해서 시아르가오 섬을 같이 방문해 볼 수 있는 일정을 추천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행지 외에도 다양한 곳을 방문해 볼 수가 있고 제가 알려드리는 곳들도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일정도 아마 쉽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일정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영상에는 필리핀 내에서 즐길 수 있는 투어들, 관광지가 뭐가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최근에 다시 저에게 이제 필리핀
백패킹 여행 일정 설계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필리핀 방문을 계획하고 계신 거겠죠. 아무쪼록 필리핀 여행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조금 알차게 준비를 하셔서 기다린 기간만큼 즐거운 여행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행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요. 제가 운영하는 세부 여행사 카페에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그럼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